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과 함께 긍정적인 지표들이 쏟아지며 글로벌 증시에는 우호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소폭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000시대를 활짝 열고 오늘도 역시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자, 이런 코스닥 1000시대에서 우리가 소외돼서는 안 되겠죠. 종목들 잘 골라봐야 하고요. 그런 종목들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백 선생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오늘 착한 백 선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오늘자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서현탄메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현탄메탈이 77.63%대의 수익 기록을 하고 있고요. 메가MD가 73%대의 수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이 53%고요. 우리조명이 48.24%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HQ 47%, 진성TC 45%, ECS가 42.83%대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시젠이 41%, PN풍년 41%, 그리고 문배철강이 39%로 어제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졌음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4월 한 달 동안 나타낸 수익입니다. 4월 상승률 탑5 종목인데요. 백광산업이 23%대의 수익률로 한 달 만에 23%라는 수익을 냈고요. APTC가 20.22%, 동구제약이 12.89%, 에코프로비엠이 11.51%, 풍산이 11.3%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한 달 만이 아니죠. 지금 이제 4월 중순이니까 4월에 들어서 지금 이 같은 수익이 났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착한 백선생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백선생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백선생 오늘 함께할 선생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정국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를 시작을 하면서 좋은 시장의 흐름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만큼 충분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좋은 수급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2분기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시작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강조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적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분명히 좋은 시장, 좋은 흐름을 만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맞게 좋은 흐름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추천 종목의 핵심을 뽑아보자면 바로 실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2분기부터의 실적 장세를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목도 당연히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접근의 방법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저 효과가 없던 2019년과 비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흑자 전환이나 적자폭을 굉장히 줄여가는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한번 투자해 보자고 제가 전략도 한번 제시해 드렸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전망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길게 보셔도 충분한 종목들입니다. 그러한 종목들, 전략들을 계속해서 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참여도 하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러한 정보, 종목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종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매수 타이밍에 대한 정보까지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이 드디어 이제 1000시대가 열렸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본 그 숫자였거든요. 코스닥 네, 1000. 맞습니다. 1000 지수가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를 한번 들여다 보면서 지금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서요. 코스닥 1000포인트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코스닥 1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됐는데요.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 1월 26일이죠.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한번 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락을 보이면서 3월 9일 877포인트까지 조정을 한번 받았었죠.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보이면서 이번에 1000포인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월 달에는 잠깐 터치한 1000포인트고 지금 와서의 1000포인트는 사실 1000포인트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1000포인트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0포인트, 지금까지 최고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21년 전에 1000포인트는 이미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최고가는 2925로 거의 3000포인트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서 아니 코스닥이 3000에 가까운 때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때가 바로 IT 버블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 한 번의 1000포인트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1000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전략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1000포인트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1년에 걸쳐서 올라온 지수입니다. 그러면 21년 전 코스닥이 1000이었을 때와 지금의 1000이었을 때 기업 가치가 똑같은가라는 의문을 좀 가지실 텐데요. 일단 그러려면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월 26일 날 100포인트의 기준이었던 게 1000포인트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IT 버블이 꺼지면서 지수가 40포인트밖에 되지 않던 때입니다. 지수가 40이라는 게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걸 좀 올려서 기저효과처럼 좀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100포인트를 1000포인트 기준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면 1996년에 7월 1일이 바로 1000 기준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러면 그 1996년의 시가총액과 지금의 시가총액이 같은가라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은 당연히 지금이 훨씬 더 크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신규 상장된 종목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그 전과 비교해서 지수는 똑같지만 굉장히 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21년 동안 1000포인트 지수는 똑같지만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진 거야 라는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21년간 시가총액은 무려 8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작년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저점 이후에 지수와 시총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3월의 지수는 3월 저점 이후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6%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85%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시가총액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를 들어가 보자면 12나 BW 같은 전환사채 물량들이 있을 거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주식 상장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미 25개의 기업이 새로 상장을 했고요. 2015년부터 평균을 좀 내보자면 매년 한 75.3개의 기업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벌써 33%나 상장을 채운 수치인데요. 그만큼 코스닥 시장은 사실 지수로 표현된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 2분기 시작하는 현재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분기 시작인 4월달 현재까지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에 한 3.5%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5.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을 동반해서 지수 1000포인트가 넘은 건데요. 삼성전자보다는 코스피 상승률이 더 좋았고요. 코스피 상승률보다는 코스닥 상승률이 좀 더 좋았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실적 장세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의 실적 좋은 그런 주식들이 조금 더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4월 달에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4월 달에 그 수익률 가지고 지금 소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건 근거가 조금 약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가 넘었기 때문에 코스닥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대비 코스닥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보는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5년부터 나타내고 있는 차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00이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현재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대비로 50%에서 60%밖에 상승을 못했다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요. 사실 차트만 보면은 거의 저점이 형성된 게 50에서 60% 정도입니다. 이 정도 부근에서는 항상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지만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삼성전자 대비한 차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100으로 점점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분기에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거기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1분기에 미약했던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만 봐도 삼성전자의 실적 분명히 나쁘지 않고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급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운다는 거죠.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가 당연히 올라와서 수렴하는 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의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건 바로 순환매입니다.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최근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상승을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바이오주 그리고 창업투자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좋아지고 코스닥이고 중소형주인 그런 주식들이 최근에 상승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포인트를 잡고 분명히 우리도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이런 그 실적 장세에서도 틈새 시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의 순환매는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대형주의 위주의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성장도 좀 클 수 있지만 그런 중소형주의 성장 가능성만 본다면 주가로 저희는 사실 주식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캐치를 해서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거래 대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을 보면 분명히 1월 달에 비해서는 상당한
상당히 거래 대금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감소폭이 굉장히 큰 걸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자금이 조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거래 대금이 줄었지만 그 비중을 보자면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조금 덜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금이 조금 더 쏠리는 코스닥에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진 않지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연기금에 대한 매도입니다. 연기금에 대한 매도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융통성 있는 대응은 가능은 하지만 올해에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 코스피의 매도 금액은 16.6조 원입니다. 적지 않은 부분이고요. 충분히 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주의 매수는 조금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한 4,500억 정도밖에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도에서 코스닥이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으로만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더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기금의 매도와 순환매 장세를 본다면 코스닥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런 종목을 고르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시다면 방송과 노란 톡방을 통해서 종목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정보도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당연히 앞서 제시해드린 전략에 맞는 그러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기업이고요. 시가총액도 5천억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OLED 재료를 만드는 전문 기업인데요. 2016년 8월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하고 현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올해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OLED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OLED를 또 알아보기 위해선 그 전에 LCD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LCD부터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에 따라서 빛의 패턴을 바꿔서 화면을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LCD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내는 백라이트가 꼭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OLED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없어서 OLED가 LCD에 비해서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구부리거나 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LCD보다 뛰어난 명암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LCD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꼭 필요한데요. 그 광원을, 그 뒤에서 쏘는 빛을 전부 다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채 표현을 할 때 빛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OLED보다는 조금 덜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LED가 LCD에 비해서 명암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검은색을 하려고 하더라도 LCD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에 전원이 들어가야지 검은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OLED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 소비만 하더라도 OLED가 굉장히 더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앞서 얘기했듯이 OLED 같은 경우에는 더 얇게 만들 수도 있고 구부리거나 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얘기만 들으면 당연히 LCD보다는 OLED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OLED를 안 쓰는 모두 다 OLED로 전환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번인 형상과 그리고 수명 그리고 가격입니다. 번인 형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TV를 켰다가 끄시는 경우 아니면 핸드폰을 사용하시다가 껐을 때 그 잔상이 남아있는 것을 번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OLED의 좀 큰 단점입니다. 거기다가 LCD에 비해서는 수명이 굉장히 좀 짧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LCD 분야가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OLED의 시장 분야도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은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분명히 계속 전환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CD보다는 OLED 시장으로의 전환이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OLED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의 OLED 시장 점유는 거의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쟁이 되는 국가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OLED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당연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점유율인데요.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작다는 것이죠. 그나마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국 정도만 저희랑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비율도 뭐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보자면 91.7%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2025년이 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5.4%의 점유율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OLED 우리나라의 업체에 소재를 대는 이 회사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OLED 재료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 시장도 당연히 OLED의 성장에 맞춰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조 5,30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거기다가 연평균 한 13% 정도 성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정도가 되면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8천억 정도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료 시장의 성장은 재료를 공급하는 이 회사의 성장을 더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도대체 어느 회사에 납품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바로 말씀을 드리면 LG 디스플레이와 듀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두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거의 71%나 되는 핵심 거래처입니다. 그중에 듀폰에 공급하는 소재는 사실 듀폰을 통해서 듀폰이 LG 디스플레이에 다시 재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회사의 매출의 71%를 전부 다 LG 디스플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래처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품에 OLED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작년에 90% 이상이 모바일용 OLED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TV용 OLED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성장을 가진지 구체적으로 숫자로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2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16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1억으로 처음으로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의 POLED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출하량이 올해 한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POLED를 살펴보면 플라스틱 소재를 포함한 그 휘어지는 OLE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PO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만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부분이 80%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의 소재를 공급하는 이 업체가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LG 디스플레이 TV 패널용 OLED도 납품을 하게 됩니다. WOLED라고 하는데요. 이 소재가 올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 167%, 영업이익은 첫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현재 중국 고객사와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OLED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와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OLED를 키우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고는 있지만 충분히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나라에 견줄 수 있는 나라를 뽑자면 바로 중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중국 고객사의 품질 평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중국 고객사에 납품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에게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는 소재인 만큼 품질 평가 당연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가 분명히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71%나 되는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중국 고객사를 통해서 다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에 있다가 올해 2월 16일 날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할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한 자금을 통해서 캐파 증설에 대부분 투입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공장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파가 현재 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대 매출은 1,500억까지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1분기에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2분기에 분명 제가 실적 장세고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 그 전략에 맞는 종목인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코스닥에 조그만한 중소형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전략에도 맞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넥스 시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3,950원까지 상승을 한번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 16일 상장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4월이 와서는 이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2분기에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된 턴어라운드에 대한 실적 그 부분이 집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 사실 2월 16일 상장한 가격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밸류도 그렇게 높은 밸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60일선과 121선이 캔들이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0일선과 121선을 지지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10일선 그리고 21선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곧 골든 크로스도 나와서 기술적으로 매수 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25%에 해당하는 오버행 이슈 물량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물량은 사실 지금까지의 거래량으로 본다면 충분히 거래하고도 남을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오버행 이슈 물량을 크게 우려한다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과감히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이슈도 있고 올해 큰 성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분명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비중을 더 실어서 길게 가져가신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저도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노란 톡방에 오시면 종목명이랑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종목들의 수익률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수익률 상승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현 탄메탈이 가장 높은 수익률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어요. 서현 탄메탈의 경우에는 77%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메가MD가 73%, 유니는 53%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조명, 슈프림 IHQ, 진성TC가 45에서 48%대 수익률이고요. ECS가 42%, CJ 41%, PN풍년 41%, 그리고 운배철강 39%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이에요. 백광산업이 23%, APTC가 20%, 동구바이오제약 22%, 에코프로비엠 11%, 풍산 11% 수익률로 현재 4월에 언급된 그런 종목들 4월부터 4월 16일 지금 이제 15일 동안에 이 같은 수익률을 나타냈다라는 것 여러분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들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방송 중에서는 이제 모멘텀 탄탄하고 중장기적인 종목들이 언급이 될 것이고 노란톡에서는 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도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장 대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도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통신기기용 부품 기업입니다. 일단 이 회사도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총이 5천억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거기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에 맞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통신기기용 부품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부품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휴대폰의 카메라, 손떨림을 보정하는 그런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점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대폰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부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의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무려 6분기 만에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실적치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 같은 경우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947억 정도 전년 대비로는 47.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3억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 이어진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장 구간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시기가 온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적이 왜 좋아지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통신 부품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 통신 부품을 어디에 납품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손떨림 보정 부품 같은 경우에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점유율 또한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외 매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전체적인 매출을 보자면 영업이익을 195억 정도로 4년 만에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에만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갤럭시 A 시리즈에도 부품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매출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폴디드 카메라입니다. 폴디드 카메라는 앵커님도 아마 자주 언급을 하고 대표 전문가님도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툭티에 대해서 서로 많이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폴디드 카메라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에 폴디드 카메라를 납품하는 업체는 삼성전기고요. 삼성전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폴디드 카메라에서 사실 핵심적인 부품을 따지자면 바로 손떨림 보정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품을 납품하는 게 이 회사입니다. 당연히 폴디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도 충분히 쓸 예정이고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만큼 폴디드 카메라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회사가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회사가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전망도 좋은 회사입니다. 통신기기 부품 말고 사실 주목받는 부분, 이 부분이 있어서인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TC 히터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차량용 난방 장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부터 매출이 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74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492억, 2023년에는 589억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 부품의 성장성도 좋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정말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매출은 올해보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3.5%,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성장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큰 성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문을 좀 가지실 겁니다. 통신 부품을 하는 회사가 갑자기 차량용 난방 장치를 한다는 게 기술이 좋은 건가? 어떻게 메리트를 갖지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질문의 답은 사실 이 회사가 그 부품을 어디에 납품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아주 멋진 차량, 이 차량의 이름은 아이오닉 6입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현대의 전기차로 예약 대수가 엄청났던 거 분명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회사가 PTC 히터 이 부분을 현대 아이오닉 6에 납품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부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크게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술에 대한 의문은 사실 아이오닉 6에 납품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약이 엄청났죠. 이틀 만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물량도 만든다고 발표를 했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원래 계약했던 사전 계약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그 이상까지 계약이 된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품을 납품한 이 업체의 매출도 당연히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충분히 기대가 되지만 내년에는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 60일선과 120일선이 우상향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상향을 하다가 최근에는 상향이 조금 옆으로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2월 달에 조정 구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차 상승을 보이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60일선과 120일선을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났다는 것입니다. 현재 60일선 라인을 지지라인으로 잡고 전고점 라인을 충분히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큰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발표한 이 시점에 이 종목을 매수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멘텀도 충분하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고 계속 상승의 저점도 높여가고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매수 타점과 종목명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방송 끝난 직후에 저희가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잠시 후에는 저희가 종목 상담 이어갈 거예요. 종목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종목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 안에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고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 삼성중공업 한번 살펴볼까요? 하늘우주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 7,580원 비중 10%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면서 그렇게 남겨주셨거든요. 하늘우주님이 남겨주신 삼성중공업 대응 전략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7,580원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 매물대 정배열 과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사실 21선 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1선이 7,250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7,300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온다면 7,0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가 오늘은 손절 라인을 조금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7,25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사실 이 라인만 버티게 되신다면 충분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인 만큼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제가 조금 짧게 드린 이유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깨지게 되면은 7,0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따로 제시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져가셔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7,250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만큼 손절가 그 부분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손절선 정해 드렸으니까요. 그 손절선에 서치하는지 그 여부 지켜보시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표시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삼표시멘트 5,800원에 비중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세 0.36% 하락하면서 5,490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어요. 5,800원에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하셨는데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과 차트는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깨졌습니다. 전일 깨진 걸로 보이는데요. 재차 상승 시도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라인으로 봤을 때 5,250원 손절 라인을 일단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5,000원
5,000원, 뭐 4,750원 라인까지 충분히 밀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5,250원 손절 라인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이 라인만 현재 지키게 된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과 비슷한 기술적인 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4월 9일인 고가 6,130원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일단 6,2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물론이거든요. 이제 손절가까지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그 손절 라인을 지키는지 그 여부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손절 라인 5,250원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MFM 코리아입니다. 태권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MFM 코리아 2,400원의 매수 비중 10% 했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권 접어들어 있네요. 지금 최근 들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 거기다가 지금 오늘은 18%대 급등세 나오면서 3,290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언제 팔아야 될지 행복한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3,290원에 정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라인에서 한번 내릴 수도 하락과 상승에 계속 좀 반복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제시해 드리기에는 충분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으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면 3,400원 이상이시면 일단 수익을 챙겨 두시고 이후에 다른 종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재매수도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는 3,400원 정도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원생명과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긴 카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진원생명과학 2만 원의 비중 10% 손절해야 될까요?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0.27% 오른 18,300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요. 손절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13일이죠. 화요일날 갭을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121선을 뚫지 못하고 현재 윗꼬리를 달고 3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5,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인 만큼 조금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5,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면 사실 22,500원, 좀 더 길게 보신다면 25,000원까지도 보셔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강 MNT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19,350원 비중 20% 홀딩할까요? 추매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삼강 MNT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2거래일 연속 하락세, 오늘 지금 26,65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홀딩을 할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할지 이 부분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홀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1선 라인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꺾여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하시고 수익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락을 해서 추매를 하게 되신다면은 19,000원 라인에서 한번 더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하까지 좀 깨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략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매수 시점은 19,000원 정도면 다시 한번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충분히 홀딩을 하고 기다리셨다가 22,000원 이상,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면 23,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가 아닌 제 매수 구간을 잡아주자면 19,000원 정도에 다시 제 매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이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했던 종목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제시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을 좀 주목을 해보자. 그중에서도 시총 5천억이 안 되는 중소형주에 주목을 해보자. 하지만 2분기 실적 장세인 만큼 이번 1분기에 턴 어라운드하고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분명히 실적 부분도 괜찮고 분명 시총은 좀 작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충분히 매수하게 되시면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그 종목 매수하시고 당연히 매수 타점에 맞게 매수하시면 수익 크게 거두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종목명 잠시 후에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 타이밍 30초 후에 노란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